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오늘 급락 장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또 한번 3,0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50원대 라인을 지지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3,000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또 공포심이 자극될 수밖에 없죠. 또 한번 3,000원을 이탈하면 또 한번 2,750원까지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만큼의 공포스러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리플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도 이더리움도 모두가 다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어떤 걸 말한다고 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 대외적인 이벤트 정말 지긋지긋하죠. 미국의 금리 결정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고요. AI 거품론 그리고 관세 정책 여전히 현재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현재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88,000달러가 깨졌다. 이더리움과 리플 5%대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12월 1일, 12월 첫째 날부터 이렇게 급락 장세를 보여준다.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만큼 다음 주 금리 결정이 그만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어떤 이벤트를 가져옵니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할 때 어떻게 금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월 2일 날짜 내일 날짜죠. 내일 미 연준 의장이 연설도 있고요. 미국의 노동시장의 발표도 있고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도 있고 엄청난 지수 발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안 심리가 다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테스트받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락 장세가 이어지는 현재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우리 이 부분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 2,750원대를 이탈했을 때 고래도 매도를 하면서 이탈했는가? 그렇지가 않죠. 급락 장세일 때 고래는 오히려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우선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래가 들어왔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1일 오늘 날짜 새벽 6시에 나왔던 뉴스예요. 니플의 고래가 돌아왔다라고는 뉴스와 함께 그 전에 어떠한 고래가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고래가 지난 11월 30일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21억 달러를 쓸어 담았고 니플에 나타낸 세 가지 강세 신호를 포착되었다. 고래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고래 매수세가 상승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10억 개 이상의 보유한 초대형 지갑은 11월 25일 이후에 1억 5천만 니플이 새롭게 매집됐고 1,000만에서 1억 개 니플 구간은 중형 지갑군도 9억 7천만 개의 니플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제입니까? 11월 25일 이후입니다. 11월 25일 이후 시장에 상승력을 많이 가져왔을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면 어느 라인입니까? 이 라인이에요. 3,25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 이 라인대에 고래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 단가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단가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래가 들어온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래가 매집을 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매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립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올라가던 것도 떨어졌을 때의 추가 매수 비중을 확실하게 낮춰서 조금씩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금 이 시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청난 공포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고래가 들어왔던 단가보다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또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고 올릴 것인가, 또 다음 주 12월 11일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을 보여줄 건데,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코인 영상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2월에 기적이 올 것인가? 리플 다시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란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지금은 3%가 넘는 3,000원대를 또 한번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로 ETF의 자금 매집에 있죠. 자,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고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올랐다. 그 이유도 여러 번 설명했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저점 매집 구간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달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울 수밖에 없다. 이게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3,000원을 또 위협하고 있으니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고래가 왜 지금처럼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 매집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상승의 모멘텀에 있다라는 거. 또 지난 포트노이, 이 포트노이는 또 다른 고래거든요. 얘가 언제 매수했냐? 19일과 20일 사이에 바닥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자, 19일, 20일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2,750원대 라인을 이탈했던 시점이었어요. 이때 고래는 매수를 했고 지금도 20% 넘는 수익권을 갖고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고래가 그때 들어왔던 포트노이가 매도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래와 싸울 수가 없죠. 왜? 고래는 돈도 많고 시간도 엄청 많으니까 투자 대응력이 고래보다는 훨씬 더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다음 주 12월 11일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동스러운 시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을 더 쏟아붓는다. 이거는 될 수가 없죠. 다만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리플 코인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더욱더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자, 그럼 우리가 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측치로 알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87.4%고요. 금리 동결은 12.6%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높은 관점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떨어지는 걸까?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보다 동결 위치가 더욱더 높았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금리 인하가 높아요. 그렇다는 건 시장 또한 예측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 인하 높으니까 무작정 끌어올릴 거야 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죠. 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어떤 걸 먼저 예측합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 인하가 높다라고 하지만 금리 동결이 더욱더 시장에선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먼저 선반영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좀 더 깊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급락대가 나왔을 때, 지난 11월 19일 날짜로 매도세가 폭발했을 때 고래들은 거대한 매집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부분은 ETF 호재성의 반등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드리면 이 ETF라는 것은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펀드라는 것은 그의 기초자산이 누굽니까? XRP가 돼요. XRP ETF니까 당연히 ETF가 올라가려면 이 니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니플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이 ETF 쪽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초에는 변동성을 보여주며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지만 지금 이미 ETF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금력이 왜 들어왔을까?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ETF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니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당연하게도 니플은 상승력을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거래소의 물량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XRP 니플 코인의 물량이 지금 바닥이에요. 물량이 바닥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반대로 거래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건 작은 호재성 이벤트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작은 악재성 이벤트로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게 현재 시장 분위기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우리 또한 투자의 심리가 휩쓸려서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 라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단가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